통화스왑은 말 그대로 통화를 막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는 것이 통화스왑이죠. 통화스왑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외화자금시장 통화스왑과 중앙은행 통화스왑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에서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합니다. 원화와 달러를 교환합니다. 미국이 통화스왑을 체결한 목적은 미국 국채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1년 미국은 FIMA 레포 제도를 신설합니다. 미국 국채를 연준에게 맡기면 달러를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통화스왑과 경제적 효과는 유사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국 예금 금리가 5%라고 해도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환차손 때문입니다. 달러 환율 1,400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1,260원이 되면 환차손으로 10%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화스왑은 다음의 사항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러 조달자를 CRS 리시브라고 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고 원화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달러 변동금리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암기해야 CRS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화스왑의 현금 흐름을 보죠.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를 받습니다. 이것은 원화 고정금리를 받고 달러 변동금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RS 러시브라면 원화로 달러 조달자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CRS 페이라면 달러 소유자가 원화와 교환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CRS 러시브는 현재 달러 소유자입니다. 원화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CRS 페이는 현재 원화 소유자입니다. 달러 변동금리를 받습니다. 2020년 CRS는 급락합니다.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합니다. CRS가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내에서 수입업자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금융위기에서는 달러 수요가 급증합니다.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계약으로 달러 변동금리를 주고 원화 고정금리를 받는 것입니다. 달러 몸값이 높아지면 원화 보유자는 달러 변동금리를 줄 뿐만 아니라 원화 고정금리도 준다는 것이 바로 CRS-1.5%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중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2020년 3월 한국은행과 연준은 통화스왑을 체결합니다.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고 이 달러를 외화 대출해주게 됩니다. 시중 유동성은 개선이 되고 주가는 폭등하게 되죠.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를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워런 버핏이 일본 주식을 투자하고 달러에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은 환차손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오류는 워런 버핏이 달러로 일본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달러로 엔화 자산에 투자를 하면 CRS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엔화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달러 변동금리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워런 버핏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사무라이 본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양키 본드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면 판다 본드라고 합니다. 일본 증시가 급등한 원인이 바로 사무라이 본드 발행 증가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사무라이 본드 발행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기업을 세웠다고 해보죠. 일본 내 자본적 지출을 할 때 원화 달러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엔화를 대출해서 일본 내 투자합니다. 일본 내에서 주식시장이 급등한 원인이 바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고 일본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을 던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는데 지금은 환해지를 합니다. 통화스왑과 이자율 스왑으로 환해지를 합니다. 2008년의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로 다른 나라 주식들이 일본 주식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던 엔화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크게 폭락한 시장이 니케이 지수입니다. 왜냐면 일본 내에서 엔화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으로 일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식시장 투매를 이끌게 됩니다. 일본 역시 주식시장 때문에 통화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일본은행이 주식 매입을 꺼내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카드를 꺼낸 이유로 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했지만 워런 버핏처럼 해외 투자자들이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일본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번에도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환해지하지 않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2020년 워런 버핏을 보고 투자한 외국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매도가 일본 증시를 폭락시키고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